지금 당신이 자주 만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직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동료, 퇴근 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 주말마다 만나는 모임의 사람들. 그들의 표정, 말투, 습관, 돈을 쓰는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 당신의 내일을 예고하는 거울입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가 보여주듯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는 우리가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결국 우리의 성격과 수입, 심지어 건강까지 결정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인간 뇌에는 거울 뉴런미러 뉴런이 존재합니다. 이 뉴런은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그대로 비추고 모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친구가 하품을 하면 나도 하품을 하고, 옆 사람이 불평을 늘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매일 곁에 두는 사람은 당신 뇌의 회로를 바꾸고 당신의 행동과 감정을 재설정하는 셈입니다. 첫째, 당신의 소득은 옆 사람의 소득을 닮아간다. 하버드대와 예일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평균 소득 수준과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동조 압력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저축 대신 매번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최고 부자 워렌 버핏이 평생 강조해온 말이 있습니다.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만 어울려라. 그러면 그들의 방향성이 당신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 실제로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탐독하고 자신보다 지혜롭다고 여긴 벤저민 그레이엄과 같은 스승 곁에 머물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투자 철학은 세계적인 기준이 되었고, 그가 말한 옆 사람 효과는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둘째, 옆 사람의 태도는 당신의 뇌를 재편한다. 뇌과학은 단순히 습관이 전염된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새롭게 연결망을 형성하고 반복되는 자극에 따라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대화가 가득한 집단에 속한다면 뇌는 부정적 사고를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경로를 강화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 곁에 있다면 뇌는 도전을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회로를 발달시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나는 늘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토론하려 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내 뇌를 재편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엔지니어, 과학자, 혁신가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화와 질문이 머스크의 상상력을 확장시켰습니다. 결국 옆 사람의 수준이 그의 미래의 수준을 결정지은 셈입니다. 셋째,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무리의 평균을 따른다. 본능 심리학과 진화론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원래 무리 생활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고대 인류는 무리에서 벗어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줄었고, 따라서 무리의 규칙과 행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본능은 지금도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돈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면 뇌는 관계 속 안전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도전과 성취를 칭찬하는 집단에 속한다면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의 성공은 그가 속한 집단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다.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며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는지가 곧 당신의 내일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첫째, 옆 사람의 말버릇이 당신의 사고를 지배한다. 사람은 매일 수천 마디의 말을 듣습니다. 문제는 이 말들이 단순히 귀를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뇌의 헤마 히포캠퍼스는 반복적으로 들은 언어를 기억에 저장하고 결국 무의식의 사고 습관으로 바꿔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늘 안 돼, 힘들어, 세상은 불공평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APA의 보고서는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과 무력감을 3배 이상 경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할 수 있어, 방법을 찾자, 해보면 된다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과 함께라면 당신의 뇌는 도전과 긍정을 정상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나는 늘 왜 안 되지? 보다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결국 세계 최대의 플랫폼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둘째, 옆 사람의 소비 습관이 당신의 재산 곡선을 바꾼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 그 자체보다 소비 습관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는 한 개인의 소비 성향은 가장 가까운 5사람의 평균과 80% 이상 일치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매주 술자리에 몇십만 원을 쓰고 새 스마트폰이나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당신의 지갑도 똑같은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소비보다 투자를 선택하는 집단이라면 당신의 돈 흐름도 점차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이 늘 맥도널드에서 단돈 몇 달러짜리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도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절제와 투자라는 문화를 새겼고 그 문화가 결국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셋째, 옆 사람의 시간 사용법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 심리학자 된 아리엘리의 실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에서조차 집단의 평균을 따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주말에 늦잠을 자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면 나도 똑같이 주말을 흘려보내기 쉽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패턴이 나의 일상에 이식됩니다. 뇌의 보상회로 리워드 시스템과 이게 정상적이고 즐거운 활동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장 바닥에서 침낭을 펴고 자며 엔지니어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시간의 무게를 옆 사람들과 공유했고 그 문화가 곧 테슬라의 혁신 속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넷째, 옆 사람의 감정 상태가 당신의 호르몬을 지배한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감정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옆 사람의 감정이 호르몬 변화를 통해 내 몸에도 똑같이 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납니다. 즉, 곁에 있는 사람의 표정과 말투만으로도 당신의 호르몬 체계가 조절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옮겨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면역력, 집중력, 심지어 수면까지 바꾸는 생물학적 작용입니다. 이 때문에 성공한 CEO들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곁에 두려 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나는 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옆에 두었다. 그들이 내 미래를 설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은 내 선택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어떤 사람 곁에 서 있는가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사람 곁에 서 있으면 그것이 곧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함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불평이 일상인 사람을 피해야 한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팀은 불평을 자주 접하는 사람은 뇌의 해마 기능이 약화되어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평과 짜증은 단순히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뇌의 구조를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매일 세상 탓, 회사 탓, 정치 탓만 하고 있다면 그 독이 고스란히 당신 뇌에 축적됩니다. 결국 당신도 똑같이 피해자 사고방식을 장착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만 어울리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즉각적 쾌락만 좇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본능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눈앞의 보상을 좇는 즉각적 보상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늘 술자리, 쇼핑, 게임 같은 즉각적 쾌락만 찾는다면 당신의 뇌도 같은 보상 회로를 강화합니다. 코카콜라의 전 CEO 무타르 켄트는 나는 늘 장기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대화하려 했다. 눈앞에 달콤함만 좇는 사람은 회사도 인생도 망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오늘만 즐기자라는 태도를 당연시한다면 10년 뒤 당신도 똑같이 빈 지갑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성장이 멈춘 사람과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성장합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늘 똑같은 얘기, 똑같은 패턴만 반복한다면 그 환경 속에서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정체된 환경 속에서 당신의 인생도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배우고 시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뇌의 신경가소성이 활발히 작동해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람이 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동시에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나는 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넷째, 자기 합리화가 습관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유형은 늘 변명과 합리화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라는 말은 결국 행동하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일 뿐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이 늘 합리화와 변명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면 당신도 모르게 같은 안전지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으로 굳어집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젊은 시절 안정된 월급을 주는 월가 대신 인터넷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당시 안전이 중요하다는 합리화만 외치는 사람 곁에 있었다면 아마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섯째, 평균에 안주하는 사람 곁에 있지 마라. 우리 뇌는 무리의 평균을 따르는 데 익숙합니다. 이는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평균의 안주는 곧 퇴보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의 사회학 연구는 개인의 성취는 그가 속한 집단의 평균보다 결코 높아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평범한 집단 속에서 비범해지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면서까지 천재적인 개발자 폴 앨런과 함께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택한 건 평균이 아닌 도전의 무리였고 그 무리가 곧 마이크로소프트 제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내 옆 사람들은 내 미래를 끌어올리는가, 끌어내리는가? 당신의 내일은 결국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합계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옆 사람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곁에 두라. 워렌 버핏은 늘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과만 어울려라. 그러면 그들의 습관이 당신을 끌어올릴 것이다. 인간의 뇌는 상대 비교를 통해 학습합니다. 자신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본능적으로 따라가려는 욕구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뒤처진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면 안도감 속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보다 한 걸음 앞선 사람을 찾으십시오. 둘째, 도전과 실패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집단에 들어가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성공한 기업가들을 추적한 결과 그들 대부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네트워크 안에 속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켓이 수차례 폭발했음에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의 곁에 늘 실패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태도를 가진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실패를 보는 집단의 관점에 그대로 물들어갑니다. 그러니 실패를 비난하는 집단이 아니라 도전을 격려하는 집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배움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신경과학은 인간의 뇌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전제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곁의 사람들이 늘 같은 얘기, 같은 패턴, 같은 일상에만 머문다면 당신의 뇌도 그대로 닫혀버립니다. 반대로 늘 책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뇌의 신경가소성이 살아나며 당신의 사고도 확장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평생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예술가, 디자이너, 철학자와의 대화가 그에게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낳게 했습니다. 넷째, 긍정적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사람을 선택하라. 하버드 의대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25%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전이가 아니라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실제로 바뀌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나는 늘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 웃음은 곧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가 회사를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긍정적인 사람 곁에 서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다섯째, 당신 스스로가 옆 사람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 또한 누군가의 옆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말투, 습관, 태도가 누군가의 뇌에 각인되고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단순히 옆 사람을 잘 선택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다른 이들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선 활동을 넘어 차세대 리더들을 멘토링하며 세상을 바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옆에서 미래를 밝히는 존재가 되길 선택했습니다. 결론. 옆 사람을 보면 당신의 내일이 보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불행이 따라오고 도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회가 따라옵니다. 배우는 사람 곁에 있으면 성장하고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 곁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진짜 미래를 결정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